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3시 6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대세 상승의 조건. 예. 지금까지 국내 지수요. 해외 말고. 예. 국내 지수가 35, 6년? 예. 그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대세 상승이 어떤 조건에서 왔었는지,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 거는 이거예요. 네. 보시면 바닥이 온 자리 있죠. 바닥이 온 자리를 찾은 거예요. 네. 자, 여기 바닥이 어디냐? 대충 450 정도 됩니다. 450. 그럼 이전에 고점이 얼마인지 보세요. 1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올라면 일단 반토막이 나고, 그죠? 예. 반토막이 나고 1년 이상 내려요. 예? 1년 이상 내리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대부분 찍습니다. 예,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조건이 1년 이상 내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1년 이상 내린다는 거예요. 1년 이상 내리고 반토막 나고, 예,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터치한 순간에 뭐가 필요하냐?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예, 1년 이상 빠진다. 두 번째, 빠지는 동안 거의 반토막 난다. 세 번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는다. 네 번째,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예, 여기 고점은 1145고 저점은 277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습니다. 1년 넘게 빠졌죠. 예, 반토막 났죠.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죠.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동일하죠. 예?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잘 올라요. 오르는 거 바닥 찍고 나서 이만큼 올랐잖아요. 예, 바닥 찍고 나서 이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IMF인데 IMF 지나고도 증시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도 보시면, 자, 고점이 여기잖아요. 저점이 여기고, 여기도 거의 반토막 났죠. 1년 이상 내렸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죠. 거래량 맨 위에 있죠. 예.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오기 전에,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일단 많이 빠진다요.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야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적게 빠지면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많이 간다. 예? 길게 빠지고 길게 간다. 이런 거죠. 자, 여기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1년 이상 빠졌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네, 고점이 914고 저점이 500이니까 여기는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이게 반토막 안 난 케이스죠. 네, 근데 거래량 맨 위에 있고 여기는 이제 볼밴드 안 찍었어요. 네,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볼밴드 안 찍었어요. 네, 제가 아는 바닥 중에 요게 그나마 제일 양호한 바닥이에요. 네, 제일 양호한 바닥.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올라갔냐?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많이 올랐죠. 이게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반토막 나죠. 네, 반토막 나고, 거래량 맨 위로 올라오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고, 1년 이상 빠지고. 네,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해요.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일어난 일은 다 비슷하다고요. 1년 이상 빼고 반토막 나고 거래량 투자 심도 맨 위에 올라오고 볼린저 밴드 20하단선 깨고 이런 식이죠.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이만큼 빠졌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2600인데 여기는 1980이에요. 그러면 700% 뺀 거잖아요. 700%. 700%도 못 뺀 거지. 네. 600% 뺀 거예요. 600%. 그러면 2600에서 600% 빼면 바닥일까요? 너무 조금 뺀 거죠. 네. 여긴 너무 조금 뺐다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뺐고 만족하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도 맨 위에 있고 만족해요. 볼린저 밴드 20하단선도 찍었어. 근데 600%는 너무 작잖아요. 600%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닥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기존의 바닥의 개념에서 보면 반토막은 나야죠. 반토막은 나야 된다니까요.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얘가 뻗질 못해 위로. 가다가 다시 고꾸라졌어요. 이렇게 한 번 더 고꾸라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죠. 그러면 지금이 바닥일까요? 네, 지금 바닥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렸어요. 자, 1년 이상 내렸죠. 네? 1년 이상 내렸다고요. 1년 이상 내렸고, 네, 1년 이상 내렸고, 고점이 3300이고, 저점이 2100이에요. 그러면 1200% 내린 거잖아요. 1200%. 3300에서 1200이 내렸으면 반토막은 안 났죠. 40%도 안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이 애매해요. 완전히 반토막을 내든가 아니면 아예 들 빠지든가 이래야 되는데 들 빠지지도 않고 제대로 빠지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근데 이제 거래량은 맨 위로 올라왔잖아요. 거래량은 맨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1년 이상 빠졌다.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었다. 이 세 가지는 만족해요. 근데 하락폭이 반토막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세 가지는 만족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를 만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의 구조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바닥을 찍을 때 일목으로 보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목. 자, 이번에는 일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목이에요. 네, 일목으로 똑같은 자리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처음에 바닥을 냈던 자리를 찾아보면 역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찍고 이 바닥을 찍은 자리에 뭐가 있냐?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바닥을 찍은 자리보다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바닥의 공통점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토막이 안 나거나 어중간하게 빠지면 안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 전에 그 다음에 만든 바닥도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든 바닥도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안 찍은 바닥도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습니다. 자, 리먼 때도 아래에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안 찍었어요. 예? 여기가 지금 2600에서 1980까지 빠진 자리인데, 이 자리는 선행 스팬 2를 완전히 붕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그리려면 어디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선행 스팬 2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바닥이 다시 나왔어요. 지금도 붕괴 안 했습니다. 네, 지금도 선행 스팬 2 붕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락폭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락폭이 크게 나왔으면은 선행 스팬 2까지 밑으로 깔아 뭉갰을 텐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지금 반등하는 형태라, 지금의 형태는 2018년 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다음의 흐름은 2019년도에 나왔던 흐름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대세 상승은 이렇게 그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리만 브러더스 때도 선행 스팬 2를 붕괴한 뒤에 대세 상승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그리려면 일목에서는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 3년도에 바닥 찍을 때도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지금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어떤 환경도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해주는 그게 없어요. 불가능해요. 차트로는. 그러니까 뭐 외인들이 지금 현물을 사고 있는데 더 사서 뭐 50조 사고 100조 사고 200조 사서 상승장이 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돈으로 사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건데 차트로 봐서는 없다.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은 대세 상승이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 지금 만족한 건 뭐냐면 1년 이상 내렸다. 그죠? 1년 이상 내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만족을 했는데 반토막이 안 난 거랑 선행 스팬 2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건 아직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정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제 입장은 이건 바닥을 찍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지났다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그냥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랐다 떨어질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제가 확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바닥이 지났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바닥이 지났다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본인들이 보는 차트를 기준으로 바닥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바닥을 지나서 무릎이라고, 그죠? 바닥을 지나서 무릎이라고 한 위치가 얼마였냐면 2600이었어요. 근데 2200도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이라고 우겨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너지면 바닥이 아니고 지키면 바닥입니다. 근데 무너질지 지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참고해 볼 만은 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상승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도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아직 이번 하락의 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 하락의 바닥은 오지 않았다. 여기서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을 찍은 2130 이 몇이죠? 2134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건 상승할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라고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틀리는 것과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맞고 제가 틀린다고 해서 이게 바닥입니다라고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한두 달 더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오른다고 해서 2134가 바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기서 더 상승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하든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의 이게 몇 년이에요? 85년 1월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37년? 38년? 2022년이니까 5, 6, 7, 8, 9, 0만 하면 6년이잖아요. 지금 1985년에서 1990년까지만 6년이에요. 그죠? 그 후 2020년까지 다시 30년이니까 36년에 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의 38년 역사 중에 이렇게 바닥을 찍은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후행 스팬 2를 안 찍고 바닥을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여기서도요. 여기 이게 지금 그리스 사태잖아요. 근데 그리스 사태를 길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찍고 오르잖아요. 오르기 전에 보시면 선행 스팬 2를 찍고 볼린저 밴드 20하단선도 찍고 가요. 두 개 다 찍었잖아요. 여긴 기간 조정만 한 거예요. 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바닥에서 선행 스팬 2 안 찍은 봉은 없어요. 볼린저 밴드 안 찍은 거는 한 번 있죠. 2003년도 바닥 찍을 때. 근데 지금 반대로 볼린저 밴드는 찍었어요. 근데 선행 스팬 2를 안 찍고 올라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네버예요. 바닥을 찍은 케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거의 한 8번 바닥을 찍었거든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5번, 여기 6번. 7번이구나. 총 7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지금 8번째 바닥이라고요. 8번째 바닥인데, 그 중에 선행 스팬 2를 안 찍고 오른 봉은 없다. 그러면 안 찍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없는 거죠. 옆으로 가든, 뭐, 어떻게든 그건 맘대로 하겠지만, 대세 상승으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대세 상승은 전고점을 넘는 거예요. 대세 상승은 전고점을 넘는다고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 3,300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3,300은 못 가면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3,300을 못 가면 다시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전고점을 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상승은.
대세 상승의 핵심은 전고점을 넘는 거예요. 전고점을 넘어가야 뻗어가죠. 그래서 지금은 선행 스팬 2를 찍어야 됩니다. 네, 선행 스팬 2를 찍어야 바닥이에요. 선행 스팬 2는 지금 위치에서는 한참 내려야 돼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한참 내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내린다. 만약 여기서 내린다라는 거는 선행 스팬 2를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만들어진 저점도 붕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오르고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변수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적어도 진입하는 데는 철저하게 그 룰을 지켜야 돼요. 왜냐?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죠? 누구보다도 좋은 가격에, 예, 매도 전략, 뭐 고퍼스 자체가 아래를 보는 거니까요. 매도 전략을 가져가려면 철저하게 단기적인 흐름, 그 다음에 돈의 방향,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장기적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면, 어쨌든 하방에 대한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예,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 그 미래에셋증권 광고 중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예,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예,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라는 카피가 있었어요. 그때 증권사 중에 시가총액 1위가 미래에셋이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 미래에셋 아니에요. 예, 그럼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되겠죠. 예.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한 회사는 인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기업이 지금 인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이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예.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너무 결과만을 봐요. 예. 지금 현재 상태의 결과만을 보고 그냥 모든 걸 다 단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결과는 늘 변해요. 그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결과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판단해버리면, 예,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갈 건지를 정해야 돼요. 예?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를 정하고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감내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예? 여기서 가격에 대한 리스크라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이 투자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예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홀딩할 수 있느냐. 이건 가격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반토막이 나도 내가 시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면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판단하는 거죠. 아, 이거 망했다? 아니면 버티기를 잘했다. 그래서 리스크를 결정할 때도 단순하게 가격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리스크에 포함시켜서, 예,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수로 봤을 때 지금이 비싸냐? 그럼 아니에요. 지금 비싼 건 아니야. 싸지. 예? 3,300에 비하면 2,400이라는 지수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아, 지금이 비싸냐 싸냐 판단하는 건 사실상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이미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지금이 싸다, 비싸다라고 논했을 때 저는 싸다에 한 표를 걸지
비싸다야 한 표를 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바닥을 지났느냐라는 질문에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선행스팬 2 위에서 바닥을 찍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이 가져야 될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조건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하방을 보는 이유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수 하방론자예요. 하방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방을 보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오를 때도 다른 분들에게 이게 주식을 권유하거나 상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를 수 있다라는 건 알려드려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상방에 투자하는 게 옳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그냥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권장하는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 입장에서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계속 이 뷰를 유지할 생각이에요. 이 뷰를 유지할 생각이고, 그리고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바닥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 하락이 오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를 한다라는 거는 바닥을 지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상실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싶은 거지, 방향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자, 대세 상승 중에 이렇게 바닥 그린 케이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 케이스는 38년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방에 대한 그 뷰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에요. 자, 제가 하방을 유지하는 것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하방을 유지하는 건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는 조언자지 리딩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걸 여러분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의견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결정하면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뭔가 판단을 내리실 때는 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의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렸죠? 이 대세 상승이 오기 전에 바닥을 찍을 때 필요한 조건을 보여드렸어요. 그 중에 지금 5개 정도가 있잖아요. 1년 이상 내릴 것, 반토막 날 것,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을 것, 그 다음에 거래량 투자 신호가 맨 위에 있을 것, 후행 스팬 2 아래에 있을 것. 요 5가지 조건 중에 지금 2가지가 부족합니다. 반토막 안 났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 2, 선행 스팬 2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에 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